죽여라 임마. 한동훈을 향한 어떤 일편단심으로 살다가 요즘에 자꾸 마음에 이준석이 들어와서 괴롭대요. 많이 넘어오지 마세요 내 거니까. 나 질투나. 저 양보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지켜주세요. 네, 인정합니다. 영역은 지켜주세요. 이준석 좀. 여기 좀 옷도 멋있는 거 입고 오셔가지고 그 구역 넘어오면은 우리도 양보 없는 싸움 합니다. 우리 쪽에서도. 그 쾌감은 명 선생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 프롬 명. 프롬 창원. 명파민이군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네요. 이준석 말고요. 이 털쟁이 자식이요. 그래서 오늘 거의 없다가 판을 짜놨습니다. 오늘은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약간 문신사 갖고 왔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발라버리려고. 문신충으로 변신했어요. 이 동네 갱스터가 나요. 아유. 내가 진짜 아니 뭐 이렇게 방송에 많이 출연하는데 나 그 다 보느라 눈알 빠지겠네. 그러니까 그걸 왜 다 보냐고. 하도 모든 방송에서 구라를 치니까 안 볼 수 있어요? 안 볼 방도가 있나? 봐야죠. 봐야 되긴 하는데 추자야.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 없다고. 안 되지. 또 팩트 틀리면 안 되지? 그러면 또 팸코 어린이도 다 튀어나와서 연병을 떠니까 그걸 나 못 봐요. 팸코는 우리가 맞는 소리만 해도 연병을 떨어요. 그리고 우리 신변 선생님 지금 얼굴 하얗게 뜬 거 보세요. 아파요. 아파요. 얼마나 이자가 독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준 선생님 때문에 독이라서. 살아있는 독을 빼내야 됩니다. 진짜. 어머 얼굴 하얀 거 봐. 하얘요 지금? 얼굴 하얘요. 뛰어오느라고. 그래요? 숨차서. 그런 거예요? 이제 호흡 돌아옵니다. 그래요? 자,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냥 인간 자체가 싫어서 패지만 기추자는 논리적으로 싫어서 패고요. 그리고 신인규 변호사는 마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그 SF 영화에서 보면 과학자가 실수로 괴물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과학자는 이제 거기에 책임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저 새끼를 정리해야겠다. 5mm를 더 섞었어. 5mm. 그렇지. 더 섞었어야 되는데 아예 죽여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로 저 새끼를 밖에 풀어놔버리는 바람에 저게 살아서 활기를 치고 다녀.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심정인 거야. 비유 너무 좋으신데. 내가 원래 이런 문학적인 비유에 강해. 영화 유튜버잖아. 칭찬 조금 자제하실게요. 그래요? 자제해야 되나? 이렇게 으쓱거리는 거 너무 킹받으실게요. 으쓱거리는 거. 사실 오늘도 기추가 굉장히 킹받은 게요. 사실 프로그램 기획만 해놓고 준비는 지가 다 해오거든요 지금. 지금 눈알 지금 빠질 지경이에요. 눈알이 눈 다시 넣어야 됩니다.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 선글라스 끼고 있는 게 눈알 빠져나오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보호 장치군요. 가리려고 쓴 게 아니에요. 저를 좀 소개해드리자면 이제 그 구태 정치보다 더 심한 게 요즘 명태 정치. 그리고 이제 오물 정치. 그리고 이제 독극물 정치. 이걸 반정치라고 합니다. 반정치 청산해야 됩니다. 물질과 반물질이 있는 것처럼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정치를 하는 놈들이 있다. 근데 정치권에 반정치가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독극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해독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쪽짜리 정치가 아닙니다. 반하는 정치. 정치의 기본에 반하는 놈들이 있어서. 반반자가 아니고 반할 반자. 반대할 때 반자입니다. 짬뽕 반, 짜장면 반 이런 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의 인트로는요. 우리 기추자가 말아드립니다. 좋습니다. 바로 우리 이준석을 영원히 따라다닐 꼬리표 성상납 의혹. 이게 지금 제가 최근 것도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거는 우리 신변 선생님이 짜라락 정리하실 거고 여러분들이 다 우리처럼 이준석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껏 있었던 일을 의혹이 나왔던 거, 그가 변명했던 거, 그리고 이후에 그 변명과 반하는 또 증거가 나온 거를 조금 제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는데 제가 그가 의혹 해명을 했던 것 중에 거짓말이 섞인 것을 잡아내는 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정치의 과정은 언어로 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화, 말로 통하는 거잖아요. 말로 토의하고 협의하고 협치하고 토론하고 토의하고 이 과정에서 제도가 나오고 규칙이 나오고 법이 나오고 이렇게 사회가 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말로 안 하고 갑자기 불법 개업 때렸기 때문에 윤석열은 빵을 가야 되는 것. 큰 틀로 보면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정치를 하면서 거짓말을 끊임없이 하는 자는 현실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의 거짓말을 확실히 잡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우리가 그전 뭐 대선 유선 호텔이니 뭐니 해가지고요 놀리기는 존나 놀렸어요. 근데 정작 이걸 가지고 이준석이 무슨 거짓말을 했느냐는 우리 잘 모릅니다. 그냥 저 새끼 평소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분명히 했겠지 뭐. 그리고 뭐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 거짓말이겠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추자 또 그런 거 잡아냈는데 선수입니다. 맞습니다. 아주 믿음직스러워 이 친구. 자꾸 방송 더 하자고. 근데 연구를 많이 하셨어. 연구를 많이 했잖아. 연구를 많이 하셨어. 지도 막 쇼츠 들고 이런 거 보니까 솔직히 좀 신나거든. 재밌어. 맞아 아니야? 약간 도파민 좀 돌죠. 도파민 도는데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건 맞습니다. 수명이 줄어들어요. 왜냐면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일이에요. 그날 당시에 이제 유선 호텔 사건이 보도되고 난 다음에 최초의 준석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 시간의 흐르고 흘러 2021년 12월로 갑니다. 자, 우리가 사실은 저는 가세현이 뭘 짓거리는지 알고 싶지 않습니다만 가세현이 성상납 의혹을 폭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준석이는 허위사실이야라고 법적 대응 예고하죠. 정치적 음해라고 얘기하고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그런 상황을 이어집니다만 이후에 윤리위 징계가 시작된 이후에는 명태균과 징계 대책을 논의한 정황이 드러납니다. 명태균하고 예, 맞습니다. 그때 명태균이 혹시 그 얘기한 겁니까? 무슨 일 생기면 여사님한테 얘기해야 된다? 알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명태균과의 대화는 단순한 조언일 뿐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 행위에 김 여사한테 가라고 했지만 나는 아유 뭐 여사님이 뭐 사모가 해봤자 뭔 요렇게 자기는 거절했다고 이야기합니다만 그 당시의 대화가 복원된 이후에는 해명이 달라집니다. 카톡 대화가 나와버렸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에 무혐의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혹으로 남았다는 사실. 그 무혐의 처분 난 것도 굉장히 시기가 오묘했습니다. 오묘하죠. 예,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선의의 조언으로 드립을 칠 때죠. 그렇습니다. 아침에 아침 라디오 나와서 이 모든 일을 조기에 내가 진압하겠다는 듯이 일단 자료가 서사가 안 맞는다. 그 선의의 조언 정도로 넘길 수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날 오후에 무혐의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이거 놀랄만한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것도 아침 방송이 또 뉴스쇼입니다. 선의의 조언이 또 거기서 나왔죠.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자료 찾아오셨잖아요. 전 살아있는 자료입니다. 저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 열심히 하겠습니다. 걸어다니는 자료집이다. 집파일이다. 집파일 아시죠? 집파일 알죠. 용량이 많아서 난 집으로 다녀야 돼. 가끔 그래서 파일 여기는 미리 폴더. 보기. 난 집으로 다녀야 되고. 파일 미리 보기에서 하나씩 뺐어. 전 압축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축 풀어줘야 돼요.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 뭐 중국집 볶음밥 같은 걸로 압축을 풀어줘야 자료가 나옵니다. 알약 항상 갖고 다니셔야 되고요. 그러면은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명태균은 이준석에게 조언을 했어요. 너 곤란한 일이 생겼어? 그렇죠. 그럼 가서 여사님과 상의해봐. 이준석은 나는 뭐 명태균 같은 자가 나에게 충고하는 걸 내가 들을 이유도 없고 여사한테 말한다고 이게 해결이 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카톡이 복원돼서 나왔죠. 그리고, 실제로 여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김건희 여사 개입 의혹으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은데 워낙에 우리 김건희 선생님이 너무 많은 곳에 의혹을 펼치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묻기가 좀 힘들어서요. 요거 초기 해명으로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요. 2024년 4월입니다. 이제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문제 해결하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하고요. 이준석은 당시 에이 사모가 뭐 개입해봐 뭐가 있겠어 라고 일축했다고 주장을 했으나 나중에 어떻게 녹취가 나옵니다. 지금 서초동에 와 있는데 뵐 수 있냐라고. 4년이 아니고 1년입니다. 2021년. 저는 이제 걸어다니는 자료이기 때문에 다 알죠. 멋장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는 해결하려고 했다고 이준석이 주장했으나 이후에 21년. 녹취가 저기요 선생님들 조용히 하세요. 자, 녹취가 공개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워낙에 이렇게 막 파편화돼 있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이 김건희 여사와 통화를 하며 지금 서초동에 와 있는데 뵐 수 있냐 요청한 사실 드러나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공천 관련 논의를 했음을 인정하면서 뭐라고 짓거리느냐 풍문을 확인하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공천 개입이나 문제 해결 부탁한 거 아니라고 씨부리셨습니다. 여기서도 거짓말인 게 최근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검찰 조사서 내용에 따르면요. 명태균이 언제나 공천과 관련해서 로데이터를 받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를 돌려서 제공할 때 이준석을 통해서 제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풍문을 확인하러 만났다는 얘기는 생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생 거짓말이고요. 이후에 공천에 개입했다는 추가 정황이 나오니까 확인하려고 확인 차원에서 라는 거짓말을 한 번 더 씹으려 주셨습니다. 자, 요 김건희 관련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곡이 들은 데까지 됐고요. 또 우리가 핫했던 코 파고 땅 파고 사진 있지 않습니까? 칠불사. 이제 칠불사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새벽에 삽질을 멋쟁이처럼 하셨는데 2022년 초 잠깐만요. 삽질은 천하람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아주 얌생이처럼 뒤에서 코를 야무지게 파고 계셨던 우리 이준석 선생님. 코삽질 하셨죠. 코삽질. 뭐라고 해명하셨냐. 초기 해명은 이러합니다. 칠불사 사진 공개됐죠. 이준석은 중요한 정보를 가진 사람과 만나러 갔던 것이며 홍매화를 심은 건 주지스님의 요청에 따른 기념식수였다라는 개쌉소리를 주장하셨다.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살아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주술 논란이 어떻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자 말도 안 된다. 우린 단순히 대화를 하고 돌아섰다라고 해명을 합니다. 자, 근데 이후에 해명이 뭐라고 이어지냐? 자, 공천 회동으로 그 정황이 있는데 뉴스토마토에서 싹 달려들잖아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나는 공천 요구에 거부했어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랬더니 또 뭐가 나오냐? 김영선 전 의원과 텔레그램이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공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물증이 나와버렸어요. 아이고, 그랬더니 준석아! 자, 우리는 공천 논의를 한 것이 아니야.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으려고 한 거야. 씨발 장난치나 뒤지고 싶어요?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준석 권위자 신은기 변호사. 네. 물증이 나와도 이렇게 거짓말을 계속하는 이유는 뭐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고쳐야 되는 게 제가 착각했네. 지금 저기 울고 있는 사진을 보다 보니까 제가 잠깐 마음이 약해졌는데 2022년도입니다. 2022년도 그 2021년 12월은 맞아요. 2022년도 아까 24년이 아니고 위에 거 1로 고치시고 정확하게 갑니다. 요게 맞고 요게 맞습니다. 요게 왜 어렵냐면은 이준석의 화법도 있지만은 지금 이 명태균 게이트가 너무 오랜 세월 해왔고 이 자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2024년도 게 나왔다가 하루는 2021년도 게 오세훈 게 나왔다. 맞아요. 또 22년도 게 나왔다. 뒤죽 박죽이라 이건 정말 기추자님 아니면 저 아니면 정리가 어려운 겁니다. 핸드폰 세대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준석이가 뭘 이용하느냐. 갑자기 무슨 의혹이 툭 들어오면은 프레임을 또 바꿔버려요. 그러면서 문제 아닌 것처럼 또 쉴드를 치고 거짓말을 조금씩 섞습니다. 이래버리면 이게 아까 그 제가 오물 정치, 독극물 정치 했잖아요. 독성이 퍼지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거 뭐 이준석이 맞는 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약간의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이준석이 계속 지금까지 정치를 좀 이어왔고 최근에 사실 명태균 때문에 갈 뻔했는데 윤석열이 도와줍니다. 내란을 일으켜버려. 맞아. 그래서 이 명태균 이슈가 확 가라앉아.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물러날 곳이 없었거든. 여기는 진짜. 이거 어렵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도 이제 뭐 CBS 뭐 여러 가지 뉴스쇼 문제까지 다 터지고 있는데 이번만큼은 정말 제대로 잡아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물러나면요, 또 거짓말하면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임감으로 하겠습니다. 이준석의 거짓말 패턴은 이건 것 같아. 너무 방대한 양의 분량인데 그중에 뭘 하나 찝어서 질문을 하잖아. 그러면 꼭 다른 시기 걸 갖고 와. 섞어. 믹스. 막 존나 섞어. 근데 그거를 앵커가 이 사실관계를 기추자님이나 저 정도 알고 있으면은 섞어도 잡히거든요. 그렇지. 요거 2mm 더 탔네. 이거 딱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묻는 사람도 알지도 못하거니와 더 물으려고 하지도 않는 이런 상황을 이용하면서 이준석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살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 보니까 완전히 완전히 딴 얘기하는 거 나가대. 무슨 막 카니발 뒤에 타가지고 뭐 거기서 막 한동훈 까고 그 옛날 택시 프로그램 따라한 것 같은 그 차 안에서 채널A 말씀하시는 채널A 이러다 와가지고 이제 또 완전히 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얘는 독풀기 물타기를 동시에 하는 거야. 이쪽에는 독을 풀고 이쪽에서 물을 타버려. 그러니까 이 전체 물이 똥물이 되는 거야. 그리고 지는 고고하게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오늘 거의 없다가 판을 짜놨습니다. 오늘은요 다른 건 다 내비둡니다. 일단 다른 건 다 내비두고 명태균하고 얘하고 얽힌 것만 시대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만 해요? 그것만 합니다. 물론 시간 남으면 다른 것도 합니다. 워낙 방대해가지고 내용이.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일단 요것만 정리를 해도 우리가 덜 말려요. 왜냐면 이준석이 맨날 우리가 이준석 욕을 하면서도 이준석이 나오는 토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보면 이걸 다 못 알아듣니까 이 전후 사정을 다 모르니까 거짓말을 숭아숭아 속아버린단 말이야. 그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오늘 우리는 명태균 게이트에 관해서만 정리를 합니다. 근데 이 전략 되게 좋은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목병원 다니면서 거즈를 통해서 혓바닥을 먼저 잡고 시한다고. 그렇죠. 오늘도 제가 병원 갔다 오면서 또 잡혔습니다. 제 성대까지 카메라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삽입됐군요. 못 움직여요. 이거 기계가 삽입되는데 목구멍 성대까지 갔다 왔거든요. 오늘도 제가 제 성대를 보고 왔는데 이거 정말 이준석 의원 사건은 방대하기 때문에 또 물타기, 독타기, 도망가기 때문에 오늘 거엄님 말씀대로 딱 잡아놓고 시작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명태균만 딱 잡고 들어가요. 이 사안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에 대해서는 우린 그거 물어본 게 아니야. 개소리 하지 마. 라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때요? 진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죽이고 싶네요. 이준석 말고요. 이 털쟁이 자식이요. 이런 프로그램 계속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요. 다음 주까지 깔끔하게 우리는 바이바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난 더 하면 좋겠네. 더 하면 좋지. 가만히 있어봐. 더 하면 좋겠는데. 내가 알아서 꼬드길게. 그건 걱정하지 마. 여러분. 기추자가 여기 남아 잔류하려면 말이죠. 기추자 없이 이 프로그램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추자가 잔류하려면 조회수 잘 넣어야 돼. 좋아요 다 누르셔야 돼요. 그렇죠. 아셨죠? 야, 근데 명태균하고 이준석의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1년도까지 가야 돼요. 일단 명태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아시죠? 뭐 명태균은 지금 이제 구속은 돼 있는데 구속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판때기를 짜고 있는 하여튼 대단한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데 안 좋은 쪽으로 능력을 쓴 거죠. 그렇죠. 목에 칼이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어떻게든 딜을 쳐보겠다고 지금. 그렇죠. 어떻게 이거 줍니다. 너 뭐 줄래? 뭐 줄래? 막 이러고 있는데 자 그건 뭐 그 양반 사정이니까 그 양반은 그리고 어차피 내가 봤을 때 꽤 오랜 시간 못 나와. 자, 그럼 이 명태균이라는 인물이 자기는 줄도 백도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줄도 백도 돈도 없는 인간이 정치계의 기웃거리라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특출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특출난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여론조사를 예쁘게 만들어서 주는 능력입니다. 아하이야. 그래서 명태균은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내야 돼요. 그래야 정치인들이 써줄 거 아니겠어요? 첫 번째로 증명이 된 사례가 무엇이냐?
뭐지? 자, 여론조작 관련된 거 해명 뒤집힌 거 잠깐만 언급을 해드릴게요. 네. 자, 여론조작 초기 해명은요. 명태균 여론조작. 그때 희대의 대단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여론 보정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단순히 데이터를 보정하는 과정이었다고 어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쌉소리를 짓거리는지 정말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죠. 이것도 이준석 얘기죠. 이것도 이준석입니다. 여론 보정이라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전 보정력 갈 때마다 저 생각이 나요. 보정력을 자주 다니거든요. 갈 때마다 뭐 보정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조작인데. 아니 그러면 주가 조작이 주식 투자야? 김건희도 주식 투자했네. 그 논리대로 하면. 그렇지. 뇌물이 선물이네. 뭐 말장난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자의 말은 네. 하나하나 혓바닥 잡아줘야 돼. 하나하나 다 거짓말이야 이 새끼는. 나는 속옷 볼 때마다 그렇게 보정이 아니야. 이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영태균이 검찰 조사에서 나옵니다. 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비공표, 여기서 이제 포인트를 주잖아요. 비공표라서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물타기를 들어가는데 비공표 여론 조사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요. 그러자 우리 이준석 선생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명태균의 활동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몰랐다로 빠져나가죠. 그렇습니다. 예. 몰랐다. 보통 정치인들에게 꼬리 자르는 방법이에요. 네. 나 몰랐다. 지금 오세훈도 몰랐다. 네, 다 몰라. 몰랐다. 아니 그 기억력으로 뭔 정치를 해? 아니 그 기억력으로 뭘 해? 뭐 어제 먹은 점심도 생각이 안 나는데 집에 가서 쉬어야죠. 그 정도 기억력이면. 이 정도면은 이제 치매가 온 거예요. 아니 윤석열은 이해해요. 알코올성 치매이기 때문에. 그렇지. 술 많이 먹어서. 그럴 수 있지. 술도 많이 안 잡수신 분들이 뭐 이렇게 맨날 까먹어. 그러다 이준석은 이제 40 됐잖아. 근데 이준석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뭐야? 지가 또 유리한 거는 기록 다 찾아내서 다 까. 맞아. 그러니까 선택적 기억이야. 어제도 또 무슨 카톡 같은 거 또 까더라고. 네. 저는 김한정과 요거밖에 없습니다. 왜 딴 건 안 까요? 딴 거는 불리한 건 안 까. 불리한 건 절대 안 까. 기억이 안 나. 네. 근데 유리한 거는 다 기억나고 다 찾으면 다 있어. 어떻게든 찾아내.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혓바닥 잡고 그냥 압수수색을 해야 돼. 그렇지. 검찰이 강제로 갖고 와서 분석해야지 이준석의 말에 우리가 끌려다니면 현혹된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명태균이 처음에 이제 정치무죄 데뷔를 하게 된 게 공식적으로 데뷔를 하게 된 게 아무래도 홍준표랑 친분이 먼저 있었다는 게 요즘의 중론인 것 같은데 그렇죠. 홍준표 쪽에서 이제 친분을 쌓으면서 홍준표와 관련된 선거들의 몇 번 여론조사를 도와줬다라는 게 아직 증명은 안 됐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홍준표는 물론 부정을 하고 있죠. 근데 요거는 정확하게 정밀하게 보셔야 되는 게 홍준표와 먼저 결합을 한 건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건 지방정치 영역이라 네. 2014년부터 2020년까지의 네. 그 거리가 이제 그 홍준표와 같이 했다는 거고 네. 중앙 무대에 데뷔한 거 예. 요게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김종인의 픽이죠. 아, 그렇지. 요게 맞아.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홍준표, 중앙은 김종인. 명태균 1세대야. 그렇죠. 1세대가 홍준표하고 붙어 먹었을 때가 명태균 1세대라고. 옛날 얘기죠. 옛날 창원 산단 지방에 창원 이쪽 근처 지방에서 홍준표를 대상으로 홍준표랑 붙어 먹었을 때가 명태균 1기. 그때 홍준표가 뭐 했다? 경남지사 할 때. 그렇다. 네, 도지사 할 때. 그때 같이 행사도 나가고 그렇죠. 같이 찍힌 사진도 있고. 그건 그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건 홍준표 머리 까말 때. 그렇죠. 네, 머리숱 많이 남아 있을 때 얘기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준석을 만나는 건 언제다? 김종인을 만난 다음이다.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김종인이 만악의 근원이에요. 여기가 핵심이야. 맞아요. 원점 타격은 여기를 해야 돼. 김종인도 이준석 못지않게 정말 더러운 인간이거든요. 그렇죠. 정치 기술자죠, 기술자. 정치 기술자. 아주 더러운 기술자예요. 그게 대충 언제쯤입니까? 2021년도 1월입니다. 대박이다. 맞아. 그리고 더 정확하게 명태균 주장은 2020년 11월이라고 주장을 해. 네.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준석보다는 선 김종인, 후 준석. 선종인, 후준석. 네, 그렇게 만나게 관계가 그게 설정되죠. 2020... 그 자료 맞죠? 네. 주사님. 너무 소름 돋았어. 걸어다니기 아니, 때문에. 사실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는.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요. 슬픈 얘기인데. 집착이에요. 겪어보면 압니다. 겪어보면 이 경험을 따라가기가 어려워. 아니 이게 안 좋은 음식입니다. 배우면 뭐해? 먹어봐야지. 먹어보고 얼마나 아파봐야지. 안 좋은지. 그래 먹고 아파봐야지. 설사를 싸봐야 하는 거예요. 물똥을 줄줄 싸봐야. 이게 아직 책으로 배우셨네. 눈물이 납니다. 먹어보고 싸보면 아는 겁니다. 먹어보고 겪은 사람. 저도 이런 게 생각날 때마다 슬퍼. 아니 제 개인적인 것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왜 내가 남의 걸 저렇게 기억을 알고 있어야 돼? 하지만 사랑은 예비 신부님에게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 사랑은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 앞으로는 독극물 안 먹겠습니다. 좋습니다. 신인교회 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금. 이거 위험한 또 다른 독일 수 있어요 이거. 자, 이때 그러면 선종인이잖아요. 선종인. 그렇죠. 네. 저 때는 선거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 2021년 4월에가 오세훈이 서울시장 들어가는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때입니다. 4월달. 그 염두하고 보셔야 됩니다. 정말 짱이지 않아요? 나도 기억나는데 이때 명태균의 주장에 따르면
김종인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수가 꼭 서울시장을 먹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 듣자 하니 너 능력 좀 있다며. 우리 좀 도와라. 그렇죠. 라는 연락이 왔다고 명태균이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명태균이 주장을 하고 김종인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미친놈 취급을 하죠. 네. 김종인은. 저 어디 떨거지 같은 게 와가지고 나하고 사기꾼 또라이 뭐 이 정도 수준 처리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봐도 지금 말하는 거 들어보면 명태균의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거의 맞습니다. 지금 정치인들 말은 다 거짓말로 들어. 이게 진짜 뷰티야. 지금 잠이 안 올 겁니다. 다 사후적으로 명태균의 황금폰, 골드폰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다 나옵니다. 지금 방금 아까 말씀 주신 이준석이는 본인한테 유리하면 어디선가 막 뛰쳐온다 그랬잖아요. 방금 말씀 주신 그 내용, 명태균 사장을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에서 만났다라는 게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뉴스토마토에서는 2021년 3월 5일에 만났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구글 타임라인 GPS 싹 다 공개합니다. 그렇죠. 저는요 그날 광화문 김종인 위원장 사무실 언제라도 간 적이 없어요. 이렇게 다. 또 자료 까죠. 아이고. 근데 그 자료 뭔가 이상했습니다. 요 자료 예전에 남춘동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궁금한 분이 아니라 다른 부분의 자료를 들고 안 물은 걸까? 안 물은 걸까? 허수아비 때리기라고 전문적으로 맞습니다. 허수아비 까고 허수아비 때리고 전혀 다른 얘기하고 이런 스킬은 뭐 이준석의 아주 고유의 스킬이기 때문에 이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예, 절대 뭐 아직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선종인을 만났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에 도움을 줬죠, 명태균이. 그때 이제 그 안철수와의 단일화부터가 이제 고비인데 그때부터 이제 명태균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명태균의 증언이 거의 사실인데 김종인이 그렇게 전화가 왔다 그래 새벽부터 어르신 항상 새벽에 일어나면 전화하고 아침잠 없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팔 짜고 그러고 이제 명태균은 여론조사 기술이 있으니까 이 기술이라는 것도 별거 아닙니다. 가끔은 숫자 조작합니다. 17, 35 이건 나도 할 수 있어. 야 42 요거 조작 기술 하나 들어가고 그려버리죠. 또 두 번째는 그냥 돈이 좀 없을 때 500샘플만 돌려가지고 부풀리기. 맞아요. 뭐 이런 거. 보정이라는 이름으로 부풀리기. 이것도 또 다 위법이고. 세 번째가 어떤 명부 같은 거 입수하면은 미리 짭니다. 그러니까 미리 여론조사 다 돌려가지고 이거 이제 스타크래프트로 비유를 하면 맵팩을 키고 경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키는 거야 맵팩을. 위법입니다. 맵팩을 키면 상대방 진지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카드 게임 할 때도 옆 사람 카드를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칙이죠. 그런 식의 세 가지 유형을 섞어서 명태균이 기술을 ABC 기술을 현란하게 굴려요. 그때 이제 김종인 입장에서는 어이구 요놈이 참 쓸만하네. 이러면서 결탁을 한 겁니다. 김종인 입장에서 보면 이건 완전 새로운 뉴 테크놀로지지. 그리고 김종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위법한 거를 직접 안 하고 자기가 손에 똥을 안 묻히고 명태균한테 똥 묻히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그 결과물만 따먹는. 그래서 지금 김종인에 대해서도 명태균이 뚜껑 열린 거죠. 이렇게 오물 다 묻히고 내가 했는데 아버지를 모셨는다 이러니까 아버지 바로 죽여버리잖아. 바로 정치적 상으로 들어갑니다. 갑자기 상주 요거 두 개짜리 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죽었다. 정말 온라인 상을 처음 치렀습니다. 맞아요. 온라인 상을. 처음 보고 톰 브라운인 줄 알았잖아. 나는 진짜 나 조이금 보낼 뻔했잖아. 아니 상 치렀어 갑자기. 온라인상으로. 이거는 정치적 사망입니다. 정치적 사망. 우리 나의 정치적 아버지 돌아가셨다래요. 오늘 돌아가셨다. 그게 아마 상을 작년에 치렀을 겁니다. 그럼 지금 김종인은 뭐예요? 그러면 뭐 이제 그 이후에 새 삶을 사는 거죠. 이제는 서로 수사의 삶. 이제는 정치적 관계 끝났어. 이제는 법원에서 봅시다. 법원에서 봅시다. 우리의 부자 관계는 예전에 청산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구치소 옆방으로 오세요.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명태균 입장에서는. 이제 갈 때까지 간 겁니다. 이 정도 되면. 그렇지. 이제 뭐 서로 이제 까고 이제 싸우자는 거죠. 아니 저 그만 웃길까요? 너무 크게 아니 괜찮아.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는 웃기는 방송입니다. 기본적으로 웃기는 방송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 괜찮습니다. 오히려 지금 좀 약해요. 더 해주셔도 돼요. 더 날뛰어 주셔야 됩니다. 더 빤스 벗고 날뛰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이제 김종인은 모종의 목적이 있었고. 그렇죠. 이겨야 되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짓거리를 뒤에서 계속해야 내가 보수의 큰아버지. 그렇죠. 명태균도 아버지를 모시지만 보수의 정말 거두. 아니 보수의 황제가 되고 싶었던 거죠. 김종인은. 영구집권. 그러니까 윤석열 올려서 2년만 해먹고 내리면서 개헌을 해가지고 준석이 올려서 8년을 해먹는. 뭐 이런 걸 꿈꾼 거예요. 김종인은. 요게 재밌는 지점이에요. 황제. 원래 명태균은 김종인이 처음에 내세웠던 서울시장 후보 말고 오세훈을 밀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합의가 된 지점이 있었어요. 차기는 이준석이 먹어야 된다. 그렇지. 그거는 이제 합의가 있어요. 합의가 된 거예요. 이준석을 너무 좋아해. 그렇죠. 둘이는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아마 동종이라서 비슷한 게 아닐까? 과가 같아요. 괴물과. 김종인이 딱 보니까 저 새끼 거짓말하는 게 나랑 비슷해. 이 새끼 아주 크게 될 놈이야. 그거 아시죠? 독사는 독사끼리 물어도 감염이 안 돼요. 맞아요. 근데 독사가 서로 면역이 돼 있어요. 저를 물면 저는 감염이 돼요. 감염이 되죠. 독사끼리 물어도 그냥 서로 침 바르는 거랑 비슷해. 그렇지. 독사끼리. 애교야. 간지러. 외모님 이러고 마는 거지. 시원하다. 근데 보통 사람은 물봐 이러고 죽는 거야 그냥. 그래서 살 불었잖아 이렇게. 그래서 명태균, 김종인, 이준석은 한 과다. 요것도 정리됩니다. 같은
독을 공유하는 사이다. 그렇죠. 이 세 마리의 독사가 언제 뒤엉키게 되었느냐. 원래 그 이렇게 뱀들 이렇게 겨울잠 자는 그 굴에 들어가 보면 그렇죠. 여러 마리가 막 이렇게 엉켜서 자고 있거든. 그거죠. 체온을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지. 그래 안 뒤지거든. 그렇지. 그러면 자 선종인 후준석인데 그 준석이는 언제 만납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준석의 주장으로는 2021년 한 5월쯤 만났다라고는 해요. 아 그럼 거의 뭐 거의 그 언저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그것도 5월이 왜 중요하냐면 네. 7월달에 그러니까 6월달은 이제 경선이고 7월달에 이제 취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네. 명태균을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죠. 아. 그래서 뭐 김영선이 소개해줬다 하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네. 5월달에 만난 건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피자 시켜놓고 딱 기다려가 아하. 5월 15일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 그거 아시죠? 맞아요. PNR 조사. 피자 시켜놓고 딱 기다려. 그 3명 앉아있는 장면. 네, 커뮤니티 난리 날 거야. 네. 딱 그겁니다. 알겠네. 저때 피자. 이제 기억이 정리가 된다. 정리되죠. 이때 이 언젠가에서 김종인이 이준석을 소개를 시켜줬어. 그렇죠. 명태균에게. 아니 뭐 누군가 하여튼 뭐 그러니까 3월달에 만났다는 썰도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준석은 어쨌든 3월이든 5월 사이에 하여튼 만나긴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준석도 네. 명태균을 믿으려면 명태균이 능력을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 되죠. 그래서 명태균이 여론조사를 터치를 해서 네. 내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겁니다. 네. 라고 아마도 메일을 보냈을 것으로 추측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료를 먼저 준 거죠. 그렇죠. 네, 노트북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노트북으로 확인한 다음에 아니면 PC 카톡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PC 카톡으로 무슨 뭐 자료를 먼저 받아봤어요. 네. 놓치지 않네요. 네. PC 카톡까지도 막아버립니다. 아, 나갈 그렇습니다. 수방이 없어요. 네. PC 카톡 텔레그램일 수도 있어요. 뭐 네이토는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론조사 공표용을 하루 전날에 알아가지고 네. 미리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되는 그 경박함, 네. 그 가벼움, 네. 거기서 다시 꼬리가 잡히는 거죠. 사실 거기서 준석이가 그냥 입 닫고 있었으면 몰라요? 이거? 아무도 모르지. 그때 진중했더라면. 근데 조금만 그때 진중했다. 그거를 못 참죠. 왜냐면 그때 준석이는 사태 말로 정치 낭인이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족도 아니었어요. 네. 근데 족도 아닌 놈이 근데 1등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나경원을 제끼고 내가 1등이 결과가 나올 것 같으니까 흥분된 거지. 이 흥분의 마음을 감출 수 없어가지고 옆에 있던 이상민에게 아하. 그 성대모사는 이상민 알죠? 예. 그 5월 15일입니다. 네, 그게 5월 15일. 또 하필이면 또 스승의 날이네요. 예. 야. 그 자리에 최훈민도 있었던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최- 그러니까 명 선생님으로부터 네. 1등했다라는 그 소식을 전달받고 바로 피자 시켜놓고 딱 기다리라. 네. 내일 멸망하니까. 심지어는 그 얘기를 4번인가를 합니다. 너무 좋았어. 어찌나 설레겠어요. 세상에 이런 경박한 놈이 있네. 그러다가 한 2달 뛰어도 됩니까? 2021년 7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말씀을 7월. 드려도 될까요? 네. 7월에 이준석은요 서초동 자택과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서 윤석열 부부를 만날 때 명태균이 동석했다. 야, 명태균이 누구길래. 정황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김종인도 마찬가지로 7월 4일에 한 식당에서 윤석열 부부와 만날 때 명태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판다 짠 거예요, 명태균. 판다 짠 거죠. 다 짰어요, 이제. 그러니까 보수 정치 세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 명태균과 전부 엮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 완성되는 거예요. 2021년 7월에 명태균의 판과 세계관이 딱 맞아 떨어져서 완성된 겁니다. 그날. 그럼 이준석은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제 역할 주죠, 명태균이. 그렇죠. 명태균이 이준석에게 너는 당대표를 하면서 일단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그때 내놔야 돼. 이건 추측입니다. 이거 확실한 증거는 안 나왔어요. 그때 내놓으면. 근데 일단 문자가 오고 간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뭔가 결탁은 있는 거예요. 결탁은 있어요. 내용은 모르지만. 네, 뭐가 왔다 갔다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명태균이잖아요. 준석이를 통해서 받을 건 하나밖에 없어요. 로데이터. 그 당 정보. 당 정보. 당내에 의사 결정되는 건 이준석이 다 직보를 받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당원 명부를 볼 수 있어요. 네. 당 대표는 상시적으로. 이게 엄청 큰 그런 거를 넘겨줬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의심이 드는 거죠. 이게 서로 기브앤테이크가 되는 게 이준석은 명태균과 김종인이 나를 차기 대선 주자로 키울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도 2년 뒤에. 그렇죠. 개헌으로 끌어내리고. 그렇죠. 너 윤석열이랑 지금 너 윤석열 존나 싫어하지만 윤석열이랑 손잡는 거 금방이야. 그렇지. 다음은 너야. 그렇지. 라고 하니까 이 새끼가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찍고 싶으면 알려주세요. 이 모자티를 안고 사진을 찍고 불고기 먹었어. 치맥 회동을 하고 불고기 쳐먹고 막 이질을 했던 거야. 속으로는 서로 쌍욕을 하고 있었겠지. 하지만 차기는 나다라는 생각에 참았던 거야. 그 명태균 보고 참은 거죠. 김종인과 명태균 보면서 우리 할아버지 그리고 우리 삼촌 정도 될까요? 그렇죠. 형이라고 하기 나이가 좀 나니까. 그 명태균 스승님 보고 이준석이 참은 거죠. 달랜 거지. 내가 조만간에 저 새끼 내가 대권 잡으면. 그러니까 달래는 건 뭐냐면은 2021년도 5월 15일 그 피자 시켜놓고 딱 기다려를 다시 회상하면서. 그렇지. 그때 희열. 맞아. 명 선생님이 내게 줬던 그 짜릿함. 좀만 참자. 그때 팬코에서 난리가 났거든. 그 약간 도박쟁이들의 심리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니 인터넷 중독, 커뮤니티 중독이에요. 제가 볼 때는 똑같습니다. 도파민이죠, 도파민. 새로운 형태의 도파민. 그렇지. 이 남들은 모르는 걸 내가 보고 있다라는 그런 쾌감. 그렇죠. 이게 사기 도박을 처음 했을 때 쾌감이거든. 근데 그 쾌감은 명 선생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지. 그러니 풀업 명.
프롬 창원. 아 명파민이군요. 명파민. 명파민. 아 명파민 좋습니다. 팡팡 터지는 거야. 명파민. 그래서 참지 못하고 주둥이를 나불대고 말았던 것이다. 그거 못 참습니다. 이준석은 못 참아. 못 참아. 달콤하거든요. 달콤하죠. 근데 이게 정말 얼마나 경솔한 거냐 그러면 사기 도박하는 새끼가 이렇게 말하는 건 마찬가지야. 다음 판은 내가 먹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얼마나 이상해. 예. 그래 이 증거로 남아버렸어. 남았어. 하지만 이 명파민에 중독된 준석이는 자, 이 이후의 행적은 그러면 7월에 이제 판 짰고요. 네. 8월에 이제 8월부터는 경선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경선 시작되면서 당시에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네. 원희룡 요 정도 4인 체제로 좁혀지는데 네. 여기서 명태균의 핵심적인 역할은 뭐냐?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건 이제 자기의 본심이고 그렇죠. 겉으로는 또 약간 홍준표 쪽에 반다리를 걸쳐요. 맞아요. 약간 양다리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홍준표 쪽으로부터 당원 명부라는 게 오거든요. 그건 이제 선거 때 전화돌리라고 주는 합법적인 명부예요. 그걸 이제 홍준표 쪽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명태균이가 이제 장난질을 시작합니다. 장난질. 그래가지고 그 뭐 소위 말하는 책임당원 성향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좀 해가지고 뭔가 판때기를 유리하게 윤석열 쪽으로 짜주는 거죠. 거기서 이준석은 모종의 역할을 했고 홍준표 쪽에서는 정보를 취득했고 김종인은 그때 약간 사이는 좀 안 좋았거든. 그러니까 바깥에서 뭔가 명태균을 통해서 그림에 이렇게 쭉 그림을 들여다봤던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명태균이 판을 쫙 짠 거고 여기서 결정타가 언제 나오냐? 마지막에 김종인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도 해요. 맞아요. 그거까지 명태균이 드라마틱한 판 다 짭니다. 이거 명태균이 다 짭니다. 근데 김종인이 보기에 윤석열이 너무 한심한 거라. 너무 한심했죠. 그래서 중간쯤에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 후보는 뭐 딴 건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주는 거 읽고 연기나 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쫓겨납니다. 그렇죠. 명태균의 판이 살짝 어그러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린 예쁜 그림에서는 김종인과 윤석열이 손을 잡고 같이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준석도 손을 잡고 같이 갔어야 됐거든요. 근데 애초에 윤석열은 누구랑 어울릴 수 있는 인간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도 누구랑 어울릴 수 있는 인간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둘 다? 왜요? 내란 DNA가 소모에 있어 보이거든요. 둘 다 내란 DNA야. 언젠간 내가 저렇게 치받는다 내가. 그러니까 도저히 누구 밑에 있을 수가 없어. 하여튼 둘이 물고 물려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안 되는 판인 거죠. 사실 그때 이준석이 윤석열한테 내가 봐도 저건 좀 손을 넘는 것 같은데 같은 발언 많이 했어요. 몇 번 넘었어. 뭐 숙제를 내줬다는 둥. 뭐 첫 번째 숙제 과제는 뭐 지하철 그 역 앞에 가가지고 막 여의도였죠. 그리고 갑자기 사라지고. 갑자기 저기 잠적하는데 또 그 잠적에서 명 선생님을 만났다는 첩보들이 있습니다. 명 선생님을 만났다는. 저 이거 100%라고 봐요. 이거 첩보가 있어요. 첩보가. 왜냐하면 이준석이 그때 거기로 삐져서 달려갔고 명태균은 달래로 간 거겠지. 그래서 마지막 회동을 어디서 하냐? 울산에서 합니다. 울산은 어디와 가깝죠? 창원과 가깝죠. 명분으로는 울산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지역구라고는 하나 울산은 창원과 가깝습니다. 홈그라운드로 온 거죠. 홈그라운드. 이거를 명태균 알기 전에는 아니 왜 울산이지? 김기현 지역구니까 그럴싸 하잖아요. 이렇게 넘어가. 근데 이제는 명태균이 옆에 있었으니까 다리도 또 아프고 막 다니기 힘드니까 옆에서 조력을 받았구나. 이렇게 좀 의심이 되는 거죠. 그때 막 가가지고 막 등산한 사진 올리고 막 개지랄을 떨었거든요. 사실은 그냥 명파민 다시 맛보러 간 거다. 몇 대 맞으러 간 거죠. 명파민. 명파민 맞으러 간 거죠. 선생님 죽겠어요. 몇 개만 주세요. 막 이래 간 거지. 저에게 피자를 주세요. 피자 페페로니 고구마 무스 한 번만 뿌려주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렇지. 그때 선생님이 고구마 무스는 4,000원 더 붓는다. 돈을 더 내야 된다. 자본주의 차갑다. 너 김영석뿐만 아니라 하나 더 줘야 된다. 너 박완수도 하나 해줄 수 있겠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 박완수도 하나 해줘라. 하지만 중독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죠. 일단 받기 전에는 다 해드리겠습니다. 있는 거 다 팔아서라도 주죠. 이게 명파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명파민 독하네. 독국물 정치입니다. 그래서 아니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선생님 해독되고 있어요. 해독되나요? 너무 좋아요. 역시 악당들의 뒤는 밟는 맛이 있어. 이 새끼들이 뭔가 다 이유가 있고 다 목적이 있어. 하지만 결국 까보면 하나야. 그러니까 결국 명태균은 그러니까 이준석은 명태균과 하나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아주 이해가 정확한 거예요. 이준석 명태균은 하나야. 그 뭐죠? 그 지옥 입구 지키는 개 뭐야 그거? 그 대가리 2개 달린 거 있잖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 이두견인가 이두견. 어쨌든 그래서 결국엔 명태균의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결국은 대권 먹죠. 그렇죠. 이게 대한민국 정치사에 커다란 후퇴를 불러온 윤석열 케르베로스. 지옥의 개는 케르베로스입니다. 어쨌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준석이 이제 그때부터 이준석은 어떻게 이제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 대표 놀이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조금씩 윤석열과 거리가 틀어지기 시작하죠. 애초에 붙을 놈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 명태균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명태균은 그때 이제 당선 이후에는 김영선 해먹으려고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역학관계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윤석열은 그냥 바지니까 빼버리세요. 그냥 그거 그냥 멍청한 바지야. 빼버려. 이상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종이 호랑이고 김건희, 그 다음에 명태균. 그리고 이준석, 그리고 김종인 요렇게를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사두 정치가 시작이 됐군요. 그렇죠. 이렇게 사두 정치가 또 넷이서도 사이는 안 좋은데, 다 안 좋은데. 일단 한 편이야. 적은 내 편이라고. 그렇지. 그 상대방에 누가 있느냐? 권성동, 네. 윤한홍, 뭐 이런 부류의 그 소위 말 윤핵관 그룹, 그러니까 정치 오래 한 그 당내 기득권자들이 대척점에 있는 거예요. 다시 기억이 살아납니다. 요 구도입니다. 초반에 또 이준석이 윤핵관 단어 만들어가지고 그쵸. 얘들 다 싸잡아서 공격했었죠. 바이럴 많이 했죠. 윤핵관. 네. 그리고 또 방송에서 그 모지게 또 풀어 제꼈어요 또. 근데 그게 사실은 명태균까지 다 해서 신진 세력과 구 세력의 싸움이었고. 근데 정확하게 신진 세력이라기보다는 이준석 대통령 만들기 세력과 그리고 이준석을 싫어하는, 아니 진짜 싫어하긴 싫어해요. 뭐 권성동, 윤한홍 이런 윤핵관들이 이준석의 이자만 들어도 막 이가 갈린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건 맞아. 네. 근데 이게 권력 다툼으로 세게 붙어버린 거죠.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대표기도 하고 대통령도 만들었고 당시에 대선과 지선을 다 이겨버렸잖아요. 그렇지. 굉장히 본인한테는 유리한 국면이었는데 사실상 그 아까 말씀하신 성상납건으로 먼저 날아가게 된 거지. 그러면서 아까 구명 논란도 나오고 막 이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같이 보셔야 돼. 근데 명태균은 이준석 날아가든 말든 그건 뭐 나중 문제고 그렇지. 자기가 일단 해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김영선 꽂고 뭐 박완수 꽂고 뭐 김진태 도와주고 그 작업을 이제 하는 겁니다. 대선 이기고 그러니까 나서는. 준석이 없어도 내가 보수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그것도 그렇고 이권을 챙겨야 되니까. 또 그 과정에서 지금 나온 게 방금 그저께 나왔던 그 김건희의 녹취록인 거죠. 그렇죠. 5월 9일자 2022년. 입술 안 움직이는 녹취록 그거 맞죠. 그때 윤석열 녹취록도 엊그제 다 나왔죠. 풀 버전이 나왔고 바로 전화 끊고 김건희가 명태균한테 전화한 내용이 또 나온 거고. 그다음에 조선일보 폐간 그거는 최근 거고. 헷갈린다 이렇게. 맞아요. 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연달아 듣다 보면 헷갈려요. 조선일보 폐간 얘기는 좀 그건 최근 거야. 얼마 전이요. 바로 얼마 전이에요. 헷갈려요. 자 그러면은 일단 그래서 당에서 축출이 돼요 이준석이. 이제 쫓겨난 게 7월 말이죠. 2022년 7월에 2022년 7월에 이제 이준석의 또 새로운 그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당 대표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이제 이준석은 윤핵관들 욕만 하러 뒷담화만 하러 다니죠. 이때 당시 이제 이준석이 방송에 많이 다녔잖아요. 대기실에서 이준석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쟤는 무슨 대기실에서 끝날 때까지 욕만 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땐 그거죠. 울든지 욕하든지. 울고 욕하고 울고 욕하고 이거죠. 두 개를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매부쇼에도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때 많이 나왔죠. 왜냐하면 그때 이제 오기영이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 끝장낸 데 얘가 쓸모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매부쇼에 몇 번 불러요. 그리고 이제 나름대로 겉만 보면 올바른 소리를 조금은 해요. 왜냐면 워낙 윤핵관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 우위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저는 요거를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에서 어떤 장난질을 했는지 그것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022년도 5월달. 요게 굉장히 중요한 2022년도 5월달에 그 김영선을 공천을 주기 위해서 명태균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지만 이거 결국 실패하지 않습니까? 주죠. 주는구나. 맞다. 주죠. 이건 맞죠. 맞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린단 말이야. 그 다음 게 실패한 거고 2022년 5월달은 성공한 공천 장사입니다. 여기에 이준석이 당 대표고요. 당 대표입니다. 쫓겨난 전이니까. 요때 명태균이 어떤 역할을 해서 결국에는 김영선 공천이 나오느냐. 요게 굉장히 중요한. 요거 정리해드릴게요. 2022년 지방선거 공천이고요. 명태균이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군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처음 제기됩니다. 그리고 김영선은 창원 의창 보궐선거 공천 받았고요. 이후에 명태균에게 약 9천만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았다. 요 내용까지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김영선 공천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윤석열이는 뭐라고 처음에 변명을 했냐면 이거 이제 작년에 11월 7일 기자회견 때 윤석열이 한 말입니다. 나는 뭐 그때 뭐 인수위 과정이고 뭐 현안을 챙기느라 고3처럼 바빴습니다. 막 이런 소리를 해요. 맞아요. 고3처럼 바빴습니다. 아씨 무슨 고3 모독해 뭐야. 술만 먹었으면서. 대통령 비서관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대통령 당선인 처음 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개사발을 풀었죠. 전국의 고3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술만 먹었으면서. 솔직히 내가 고3 때 공부 좆도 안 했는데요. 그래도 너보단 열심히 했어 새끼야. 아니 그래서 그때 윤석열은 거짓말했다라는 게 이번에 녹취로 다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윤상 그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공관위원장이 뭐 정진석인가 막 헷갈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정진석은 지방선거 공관위원장이고
재보궐선거 공관위원장 여기 사고 터졌는데 네네. 이거는 윤상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 녹취로 너무 까발려진 거예요. 근데 정확히 알고 있어 이때는. 뭐냐면은 상현이한테 전화 좀 늦게 걔가 윤상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상현한테 얘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 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지입으로. 다 알고 있어요. 그 녹취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예.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한 거죠. 이게 정말 내가 지구상에 살면서 거짓말 이렇게 잘하나 싶은 인간 탑3에 이준석하고 윤석열이 들어갑니다. 근데 둘이 비슷해요. 둘이 진짜 비슷해요. 거짓말하면서 양심에 가책이 없어. 네. 그러면 개소리네. 그죠? 그치.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가 거짓말한다는 걸 인지하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내가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입에서 나온 대로 짓거리는 건 일종의 개소리라면서요. 개소리. 그렇죠. 그럼 그들은 개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때는 윤상현이도 이거 수사 받아야 되는 게 자기는 윤석열 부부로부터 아무 전화 받은 적 없다고 얘기를 맞아요. 계속 해왔거든.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야. 다 깨지는 거야. 네, 다 깨집니다. 왜 윤상현이 지금 보수 집회 가가지고 똥꼬수를 하고 있느냐. 이게 딱 설명되는 그거 되죠. 겁니다. 왜 윤상현이 지금 대선 나간다고 하는데 왜 대선 나갑니까? 이준석이는 왜 대선 나옵니까? 네. 왜 그런지 아시죠? 자기 수사 면하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수사 피하려고 지금 피의자들이 다 나오는 거야. 그렇지, 무슨 그렇지. 말을 해.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한국 정치를 오물화 시키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대선이 무슨 범죄자들 단체가 되는 것 같잖아. 뭐 도피성이야 뭐야. 그러니까 다 피하려고 지금. 이게 뭐야 지금. 아 말도 안 되죠. 자, 여기에 네. 대해서 네. 이준석이 여기서 했던 역할을 좀 짚어보자면 당 대표입니다. 네. 공천권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최종 결재 권한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네. 윤상현이 공관위에서 올리면 이준석이 도장을 찍는 겁니다. 그렇죠. 요 구조입니다. 네. 여기서 명태균이는 뒷작업을 다 끝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김건희, 윤석열까지 전화를 다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은 그냥 너무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잘 보십시오. 이준석이는 당대표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공천 개입 권력자들의 개입이 들어오면 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걸 막아야 될 파수꾼 그렇죠. 내지는 수문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했습니까? 골을 먹어준 거죠. 일부러. 그렇죠. 일부러 먹어준 승부 조작한 거죠. 네네. 그럼 이거는 윤석열과 김건희, 명태균과 사실상 이준석이 한 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모를 한 거지. 공모. 통화 내용으로 얼마 전에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가 밝힌 통화 내용으로 봤을 때 김건희와 윤석열 사실 이거는 여기서도 메인은 김건희인데. 김건희 윤석열 얘기할 필요 없어요. 네, 윤석열 얘기할 필요 없어요. 김건희가 김영선 공천에 굉장한 압력을 행사한 건 맞아요. 그게 이제 명태균을 통해서지. 당시에 근데 그걸 막아야 될 수문장이 이준석이었다라는 거죠. 그건 당의 대표기 때문에 네. 이준석이는 당을 위해서 공천을 당원들을 위해서 해야지 명태균이 쫄따구 역할을 하면요. 그걸 공범이라 그래요. 그렇죠. 당대표는 그 일을 하잖아요. 업무 방해죄 공범이 됩니다. 심지어 윤석열하고 명태균이 통화한 내용 보면은 이준석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이미 작업해놨다. 이미 작업을 밑작업을 끝난 윤상현, 거야. 박완수, 이준석이는 자기가 다 단돌이 했는데 그렇지. 권성동하고 윤한홍이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윤석열이가 윤한홍이는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던데 이러면서 이어가는 거거든요. 네. 권성동이가 그랬어? 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이준석의 책임은 가장 여기서 무겁다. 그러니까 명태균도 비선으로서 작업질 한 놈이고 네. 김건희도 바깥에서 개입을 한 사람인데 그렇지. 가장 법률적으로 책임을 1등으로 져야 될 사람은 이준석. 그 다음이 윤상현입니다. 이거는 요게 핵심이에요. CCTV 보고 있던 그 경비원이 가서 같이 턴 거예요. 경비원이 문 열어준 거죠. 그렇죠. 문 열어주고 털고 대신에 나한테 좀 뽀찌 좀 떼줘? 2년 뒤에 대통령 줘. 그렇지. 이거죠. 딱 요거죠. 정말 최악질의 범죄입니다. 게다가 항상 얘기하시지만 국민의힘은요 사당이 아니에요. 공당이에요. 세금도 들어가는 세금 들어가는 공당입니다. 그러면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니 거엄님 네. 이거 보세요. 제가 대통령 됐어요. 네. 제가 장관 자리를 매각매직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거 다 뇌물이고 범죄죠. 다 세금으로 월급 받는 애들인데. 범죄죠. 그럼요. 장관 자리 매각매직해도 하물며 장관 자리도 그러고 공무원 자리도 그러는데 국민의 대표를 뽑는 민주주의의 꽃 선거의 핵심을 후보를 내는 이 공천을 하는데 여기서 자리를 매각매직했다? 이거 비난 가능성이 더블로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전 이준석의 정치를 아까 명태 정치, 그 오물 정치, 독극물 정치라고 규정을 짓는 이게 겁니다. 사실 계엄이나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훼손한 거기 때문에 아주 교묘하게 파괴한 아주 거죠. 교묘하게 파괴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 이득을 챙겼어요. 상상할 수 있는 민주주의하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나쁜 짓을 한 거예요. 질 낮은 거죠. 질 근데 나쁜 이 새끼가 자꾸 계속 언론에 나와갖고 이걸 끊임없이 세탁을 합니다. 이거 세탁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말은 안 하겠습니다. 고소할까 봐 무서워요. 세탁소. 세탁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맘스터치가 계속 들어가요. 그거. 네. 그렇죠. 네, 말씀하세요. 파파스 터치도 아니요. 없습니까? 파파스터치는 네. 이제 아빠도 가끔씩 만져요. 있어요. 아빠도 만지죠. 엄마도 만져주고. 엄마도 만져주고. 갓파더, 파더, 맘 다 있어요. 페런츠 터치. 덜 커서 그래. 아니 부부가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예. 서로 터치하는 거 아닙니다. 어버이날에 꽃 두 개 사잖아요. 아, 그럼요. 네, 하나는 그렇습니다. 아빠 가슴에, 하나는 엄마 가슴에 그렇죠. 달아드려야죠. 예. 페런츠. 복수입니다, 복수. 진짜 잘 깝치시네요.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예. 드립을 자꾸 생각해요. 너무 꿀맛입니다. 예. 아니 그 저기 뭐지? 곽수산하고 하는 거 뭐죠 그거?
뭐 하도 많은 거라 가지고. 곽수산 오마이TV에서 하는 거 있죠. 라이브. 네. 그때 되면 사람이 약간 밤이 됐잖아. 이렇게 서서히 긴장이 풀려가지고 거기서 쌉소리 겁나 많이 합니다. 저도 그 도파민이 나오죠 밤에는. 그러다 이제 이준석 주제를 딱 터는 순간 제가 아닙니다. 그때. 광분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죠. 사람이. 폭주죠 폭주. 네. 어쨌든 그렇게 돼서 이준석과 명태균과 김건희까지 이어진 공청장사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 거의 판을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사실상 이 결합이 해체되면서 2024년도 그 7불사까지 이제 오는 1년의 과정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이 결합이 해체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계기는 일단 이준석이 뭐 출당에 가까운 사실상 대표에서 축출된 게 하나가 있었을 거고, 그러니까 이준석과 김건희와 명태균의 이해관계가 이제 틀어지는 거죠. 왜냐면 이제 뭐 성상납이라는 게 튀어나와가지고 못 박았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김건희도 정권 운영하면서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해왔잖아요. 뭐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해먹은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궁지에 몰리고. 그러면서 명태균은 또 지껏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다 다른 화살표가 한 번에 뭉쳐지다 보니까 폭발한 거지. 그러니까 결국 일시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결합을 했는데 이권 결합체가 깨진 거지. 커다란 그러니까 대선 승리라는 그렇죠. 커다란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이제 자기 욕심들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을 거예요. 오세훈과 홍준표, 김건희의 같은 특징이 뭐냐면 이준석 빼고요. 왜냐면 이준석은 명태균 이용 가치가 더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앞으로 선거 치러야 되니까.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명태균 이용은 다 했는데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야. 그냥 오물 냄새나. 야, 너 똥 만지고 왔잖아. 오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지금 김한정까지 손절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잠시만요. 우리가 지금 시간을 너무 팍 뛰어버렸는데 방금까지 말씀 주셨던 거 아까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관련된 거 지금 정리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조금만 시간 더 가서 다시 요거를 정리 다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흐트러지면 안 돼. 너무 많은 똥이 있기 때문에 자 정리 좀 하고 갈게요. 2023년에서 4년까지 이제 검찰이 명태균이랑 김영선 간의 금전적 거래와 공천 개입 혐의를 수사 들어갑니다. 이때 강혜경 씨가 이제 증언을 시작을 하는데 그 녹취록이 나옵니다. 명태균이 김영선 공천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그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2024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있는 그 명태균 휴대폰에서 김건희랑 김영선 관련 문자 메시지 녹취록이 확보되고요. 그때 나온 녹취록에서 김건희가 창원의창 공천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이가 슬슬 계엄해야겠는데라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 기사까지. 그렇죠.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자마자 윤석열은 계엄 카드를 꺼내서 맞습니다. 계엄 구상을 시작했다고 이게 합니다. 이제 제일 아픈 카드인 거예요. 이제 윤석열 입장에서는 빼박이라 그러죠. 이제는 턱끝까지 이제 물이 차오르니까 야 이래 죽나 저래 죽나다. 그냥 계엄해서 엎어버리자. 이렇게 된 거죠 사실. 내가 못 먹을 판 똥오줌을 싸버리자. 왜냐하면 이게 명태균이 그 말도 했잖아요. 그때 작년 한 10월쯤으로 생각나는데 뉴스토마토 기사 나오고 나서 명태균이 모든 언론을 다 돕니다. 그때 또 뉴스쇼도 한번 나간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열심히 돌았어요. 많이 돌았어요. 많이 그때 돌았어요. 명태균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입을 열면 20분의 1밖에 얘기 안 했다. 그렇죠. 20분의 19 얘기하면 이 정권 한 달 안에 끝낸다. 한 달 안에 끝낸다. 근데 명태균이 끝낸다고 말은 했는데 윤석열이 그냥 스스로 한 달 안에 끝나버렸죠. 아니 쫄아가지고 야 씨 명태균이 한 달 안에 끝낸다는데 이거 진짜 끝내. 야 내가 먼저 개엄하자 이래서 바로 끝나버려서. 그러니까 명태균도 웃겨진 게 아씨 뭐야 내가 터뜨려서 끝내야 되는데 지가 자살해버렸어. 그냥 떨어지면 레밍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균 입장에서도 그치. 야 이거 내 황금폰 값어치가 똥폰 됐잖아. 똥폰 됐잖아. 이 명태균도 지금 굉장히 열받아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명태균이 화살을 어디로 돌리냐. 이제는 오세훈 홍준표. 나 저거 잡아야겠다. 자기 이제 공치사 해야 돼. 왜냐면 이제 와서 윤석열 잡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요즘 또 그것도 잘 안 팔렸어.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이 전략을 바꿔서 이준석 잡아야겠다. 너 내가 입만 뻥끗하면 넌 바로 뒤져. 그래서 남상원 변호사 최근에 뭐라 그러냐? 이준석이는 그러니까 오세훈 홍준표 많이 얘기한 다음에 이준석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태균이 그냥 하품만 해도 입만 뻥끗만 해도 이준석이는 사망한다. 나 떨고 있니? 그 드라마 대사가 성공단. 모래시계 드라마 대사. 나 떨고 있니? 이준석은 떨고 있다. 오드로들. 그래서 처음부터 이준석이 명태균 게이트 터졌을 때부터 이준석이 명태균에 대해서 나쁜 말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띄워주고 서로 동맹을 맺은 맞습니다. 거지.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이준석에게 박수를 많이 쳐줘야 됩니다. 왜? 박수 안 쳐주면 준쪽이도 개엄할 수 있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윤석열하고 비슷해. 야, 그럼 방송, 이준석에게 박수를. 방송 끝내. 야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왜냐면 계엄을 일으킬까봐. 그렇지. 걱정돼요. 박수 많이 쳐줘야 돼. 박수 좀 쳐주고 가겠습니다. 계엄 일으키. 박수 한번 쳐주고 가겠습니다. 계엄 일으키자. 계엄 일으키지 말라는. 하지 마. 연구입니다. 연구. Don't do that. 계엄은 나쁜 거고 내란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나쁜 거예요. 게다가 너는 지금 힘도 없잖아요. 하지 마세요. 준석이 안 돼요. 엄마 봐요. 아이 컨택. 어떻게 소통할 수 있겠어요? 나랑. 아니면 카네이션 2개 사서 부모님 갖다 드리세요. 네, 그건 알아서 하시고.
엄마가 그리우면 엄마 만나러 보면 가면 되잖아. 엄마 이제 또 언제 오시니까. 곧 오시니까요. 일주일 뒤에 오십니다. 괜찮아요. 너에겐 엄마가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 어우 정리가 아주 쌈박하게 깔끔하네요. 좋아요. 이준석이 명태균이라는 모래 괴물의 등을 타고 국민의힘을 먹으려고 싹 먹으려고 했으나 그렇죠. 김종인과 손을 잡고 근데 결국 윤석열과 사이가 틀어져 버리고 성상납 혐의가 나오는 바람에 국민의힘에서는 잘 됐다 마침 요 새끼 요거 이 기회에 완전히 축출해 버리자 이거 날라갔어요. 그때 이준석 눈물쇼 바로 이 장면이 바로 이 장면 우는 거야. 네. 대권이 날라갔잖아 지금. 네. 얼마 난 왜 우는지 너무 궁금했거든. 이제 이해되죠. 이제 이해가 돼. 그러니까 윤상현이 나대는 것도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모든 게 이해가 돼. 모두가 이해. 명태균이 들어오면 마법같이 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명태균 없이는 저 울음과 저 윤상현의 난동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네. 근데 명태균 딱 끼어 들어오면 다 말이 이해됩니다. 이준석 대선 출마 사실상 출마 1등으로 선언한 것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왜? 되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살아야지. 다 이런 겁니다. 내가 이준석이면 솔직히 피자 열판. 신인규한테 접촉한다. 그만해. 신인규 너 진짜 그만해라. 근데 그러고 싶어도 준석이가 또 돈도 없어. 그래요? 뭐 줄 것도 없다고. 아니 난 뭐 바라는 건 없고 네. 좀 올바른 정치로 네.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준석이한테 정체성을 바꾸라는 얘기기 때문에 불가능해. 준석이 나가라는 얘기잖아요. 명파민 좀 없애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명파민 중독자한테 그거 끊고 살라고 얘기해봐야 들립니까? 그 명파민은 내 운명? 운명인가 같이 주시든지. 중독됐으면은 한동안 그 분리돼가지고 치료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같은 자는 사진 중독이거든요. 네. 여긴 명파민 중독. 네. 그러니까 이게 중독은 해결이 안 돼. 한동훈 대표 한동훈 얘기 하나 나와서 하나만 한동훈 얘기해주니까 국민이 먼저입니다. 우리 그 책을 살려고 사람들이 100m 줄 섰다고 새벽에 사러 갔다고. 근데 내가 인스타, 트위터 여러 SNS를 했는데 어쩜 이렇게 단 하나의 사진이 없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 진짜 궁금해서 반찬내고 아닙니까? 반찬내고 책 사러 갔는데 그 사람들의 지지하는 그 마음, 열성이 어찌하여 SNS는 단 한 장도 없을까? 알고 싶다는 진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는 신기하다 그것도. 네, 이거 뭐지? 그 우물정자 찍어가지고 검색을 해도 안 떠요. 안 떠요? 근데 선생님 그거 아세요? 당신의 이준석에 대한 사랑 그 깊이가 나는 사실 한동훈을 향해 있거든요. 좀 있어요? 나는 한동훈만 바라봐요. 라포가 있구나 라포가. 한동훈이 돌아다니면서 그때 총선 때 했던 거 있잖아 연설. 그거 누가 들어요? 내가 듣죠? 내가 다 들었어요. 난 다 들었어요. 예. 이게 요즘에 인내심이 강하시네요. 한동훈을 향한 어떤 일편단심으로 살다가 요즘에 자꾸 마음에 이준석이 들어와서 괴롭대요. 많이 넘어오지 마세요 내 거니까. 나 질투나. 기자님 한 명씩만 서로 합시다. 왜 자꾸 누가 욕심을 누가 내. 기자님이에요. 내가 기자 쫓아다니는 사람인데. 저 양보 못합니다. 어머님 저 양보 못해요. 인정합니다. 지켜주세요. 네, 인정합니다. 영역은 지켜주세요. 이준석 좀. 여기 옷도 멋있는 거 입고 오셔가지고 그 구역 넘어오면은 우리도 양보 없는 싸움 합니다. 우리 쪽에서. 원래 관리하는 그 저기 남의 거기는 손 좀 거주세요.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니에요. 관할 위반하지 마세요. 적당히 하는 적당히. 한번 붙어.